뇌가 노화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극이 없어서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뇌가 훈련을 통해 더 굳세고 튼튼한 네트워크, 즉 두뇌 회로를 생성한다는 의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최근에 나온 뇌과학 책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 뇌는 나이를 불문하고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이가 들면 뇌도 노화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오랜 연구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지 익숙해진 일상으로 인해 뇌의 활동이 둔해졌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뇌가 노화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닌 자극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뇌는 행동의 지배를 받기에 늘 하던 행동의 틀을 조금만 바꿔도 두뇌는 빠르게 자극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두뇌 자극 훈련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신경내과 전문의인 요네야마 기미히로의 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입니다. 일반적인 두뇌 관련 책과 다르게 내용이 어렵지 않고 30가지 두뇌 자극 훈련법을 전하는 실용적인 책입니다. 예를 들면 쓰지 않던 손동작하기, 귀 막고 계단 오르기, 코 막고 커피 마시기 등 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뇌 자극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둔해졌던 뇌가 생활습관과 식습관, 운동법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 뇌를 다시 젊어지게 한다는 것과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머리가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최고를 목표로 뇌는 항상 진화한다. 우리의 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숨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라거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뇌세포 가운데 일부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정기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일으키는 정신활동이다. 또한 뇌는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반응하고 손발이나 신체 각 기관에 운동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손발이나 피부 등 감각기관에서 감지한 정보를 분석하는 감각의 중추기관이기도 하며 감정과 운동 기능을 연결하기도 한다. 뇌는 이러한 활동을 눈 깜짝할 사이, 그것도 한 번에 몇 가지씩 훌륭히 해낸다.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동시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이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뇌의 놀라운 능력을 잘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감탄할 만한 점은 갈면 갈수록 예리해지는 칼처럼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컴퓨터의 경우 동일한 계산식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풀어도 그 문제를 푸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뇌는 항상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하여 스스로 진화해 간다. 이것이 뇌와 컴퓨터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스스로 진화할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뇌를 구성하는 뇌세포, 즉 뇌의 신경세포에 있다. 뇌의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의 세포체와 연결되어 있는 긴 돌기인 축삭돌기와 신경세포의 세포체에서 삐죽 나와 있는 짧은 돌기인 수상돌기로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마다 네트워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뇌는 외부의 자극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뇌가 훈련을 통해 더 굳세고 튼튼한 네트워크, 즉 두뇌 회로를 생성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좋으면 뇌도 좋아한다. 뇌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피로는커녕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진화를 거듭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뇌가 변한다는 것은 뇌신경세포끼리 네트워크를 늘려간다는 말이다. 우리의 두뇌에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길이 넓어지면 교통체증이 풀려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듯이 뇌세포의 네트워크가 늘어나면 두뇌 활동도 활발해진다. 따라서 머리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서 외부 자극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뇌가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달한다. 영어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어학 공부에 적합하도록 좌뇌가 발달하고 그림 그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감각적인 우뇌가 쑥쑥 발달한다. 머리 좋아지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두뇌 훈련법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뇌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때 힌트가 되는 것이 의욕이다. 할 마음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뇌가 그쪽으로 소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의욕 없이 시큰둥한 마음은 뇌를 병들게 할 따름이다. 자, 지금부터는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샘솟는 일에 몰두해보자. 키는 더 안 자라도 뇌는 더 자란다. 어른이 되어도 뇌세포는 늘어난다. 뇌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이 명제는 대뇌 생리학의 대전제였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하루 2만에서 10만 개의 뇌세포가 줄어든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다. 뇌와 관련된 대다수의 질병이 고치기가 어려운 까닭에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의 경우 되뇌피질에 있는 뇌신경세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적인 치료를 해도 다시 예전의 기억력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반면 간질환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간세포는 재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정설을 뒤엎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뇌세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는 복잡한 시가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로질러 승객을 목적지까지 빠르게 모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시내 지도와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익힌 다음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 착안해 런던 대학의 엘리노어 맥과이어 박사는 런던의 택시 운전사 16명과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SMRI, 구조적 핵자기 공명 화상법을 이용 뇌의 구조를 세밀하게 조사했다.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뇌도 일정한 훈련을 통해 단련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택시 운전사의 해마 오른쪽 뒷부분이 일반인보다 컸다. 베테랑 운전사일수록 해마의 뒷부분은 크고 앞부분은 도리어 작았다. 해마는 뇌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곳으로 기억을 일시적으로 저장해두는 역할을 한다. 해마가 크다는 것은 뇌세포의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30년 경력의 운전사는 다른 사람보다 3%나 해마가 발달해 있었다고 한다. 겨우 3%라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뇌신경세포의 수는 20%나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대발견이었다. 맥과이어 박사는 매일 길을 찾는 자극이 뇌를 변화시켰다고 추정했다. 그 말은 머리를 쓰면 쓸수록 뇌신경세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특히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공간적인 사고와 새로운 체험이라는 경험은 뇌를 발전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이 된다.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는 두뇌 자극 훈련. 오감을 자극하여 뇌에 생기를 준다. 눈 감고 밥 먹기.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눈을 통해 얻는다.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켠다거나 자물쇠를 잠글 때도 손가락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눈으로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확인한 다음 열쇠 구멍도 여기가 맞겠지 하며 감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눈으로 사물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억에 의존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고 손가락의 감각을 최대한 집중시키게 된다. 이런 방법은 뇌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이 된다. 우리는 매일 넘쳐나는 정보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침을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토란국에 토란을 집었다고 해보자. 그 간단한 동작을 하나 취할 때도 우리의 뇌는 사실 분주히 움직인다. 먼저 토란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시선을 토란에 맞춘다. 그 다음 젓가락으로 토란을 집어든다. 그 순간 토란의 무게나 모양 등의 정보가 순식간에 손가락에서 되뇌피줄로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손의 도움을 받아 토란을 입까지 운반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꽤 많은 일을 수행했지만 때가 되면 늘상 하는 식의 식사는 되뇌피질이나 손해를 전혀 자극하지 않는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TV를 보면서 혹은 신문을 보면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밥을 먹는 것이다. 익숙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뇌는 극히 일부분만 쓰인다. 이를 컴퓨터에 비유하면 뇌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기억장치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만 읽어내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읽기 전용 프로그램으로는 뇌를 전혀 자극할 수가 없다. 좀 더 뇌를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과감히 버리고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할 필요가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해보자.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눈을 감으면 되니까. 눈을 감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식탁 위를 찾아 헤매라. 공간과 관련된 상상은 우뇌를 자극한다. 반찬을 찾았다면 젓가락으로 과감하게 집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촉각이나 후각을 이용해 탐색해라. 마지막으로 입으로 가져가 향과 맛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최종 확인한다. 이와 같이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평상시 쓰지 않던 뇌 기능을 그만큼 의식해서 쓸 수 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 무의식적인 동작을 반복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도 된다. 무의식적인 반복 동작이 당신의 감각을, 당신의 뇌를 점점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눈 감고 밥 먹기, 이 방법으로 평상시 쓰지 않는 뇌의 신경세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자. 자, 그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두뇌 훈련 시작이다. 귀 막고 계단 오르내리기. 청각을 차단해 집중력을 높인다.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도 희미하게나마 귀청을 울리고 만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에서 정보를 얻어 행동하기 때문이다. 코를 골며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뜨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동물적 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소리를 힌트로 정보를 추측하기도 한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 나는 쿵소리만 듣고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자신의 발소리로 계단의 높이와 간격 등을 짐작한다. 소리를 무시하기란 쉽지가 않다. 보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으면 되고 냄새는 코를 막으면 금세 사라진다. 하지만 소리는 귀를 막아도 희미하게 들린다. 그만큼 단순한 동작으로는 청각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소리 자체를 원천 봉쇄하자. 소리의 크기를 0으로 맞춰놓고 TV를 보는 것이다. 원래 TV 프로그램은 영상이 묘미였다. 하지만 영상 대신 음성이 부각되어 소리를 없애면 김 빠진 맥주처럼 프로그램이 시시하게 느껴질 것이다.
일상에서 소리는 종종 감각을 지배하고 주의력을 흩뜨려 놓는다. 업무나 공부를 할 때 주변의 소음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요즘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나 마감이 닥치면 음악을 끄고 하던 일에 집중하게 된다. 역시 집중하는 데에는 소리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자, 귀마개를 하고 계단을 오르내려 보자. 발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하는 것은 주머니 속의 동전을 알아맞히는 일처럼 되뇌 피지를 자극한다. 코 막고 커피 마시기.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우리는 커피를 마실 때 향기와 색을 음미하면서 마신다. 그런데 감기에 호되게 걸려 코가 막혔다면 커피 향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커피가 맹물 같지 않을까? 커피를 마시는 행위에 대한 기억은 여러 가지 경험이 서로 통합되어 뇌 속에 아로 새겨져 있다.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흑갈색 액체가 지니는 달콤한 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커피의 후각적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피는 분명히 커피인데 커피 향이 나지 않는다면 어떨까? 기존의 경험과는 색다른 감각으로 뇌를 자극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뇌 훈련 시작. 먼저 코를 꼭 막고 커피를 마셔보자. 평소대로라면 커피향이 코 점막이나 후각을 통해 뇌에 인식되지만 향이 없기 때문에 뇌는 혀의 미각만으로 입속에 들어온 내용물을 분석하게 된다. 그러면 뇌는 혼란스러워하며 분석 작업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커피뿐만 아니라 평소 즐겨 먹는 음식도 코를 막고 먹어보자. 좀 불편하겠지만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혼란함이 뇌에는 자극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자. 신선한 자극은 두뇌 비타민이다. 자극은 뇌를 싱싱하게 만드는 일종의 비타민이다. 우리는 항상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뇌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뇌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아주 따분해한다. 왼손으로 녹차를 마셔라.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화한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즐겨 쓰는 손이 있다. 오른손은 좌뇌에서 왼손은 우뇌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손만 사용하면 뇌도 한쪽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뇌 신경세포를 골고루 자극하려면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나고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쓰지 않는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자, 그럼 오늘은 티타임을 가져보자. 하루에 한 번은 마시게 되는 자, 만약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컵을 쥐고 우아하게 마시자. 항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녹차 한 잔으로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녹차를 마신다는 새로운 회로를 뇌 속에 심어준다면 차 한 잔으로도 뇌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목적지 반대편에 내려 산책하기. 작은 호기심이 창의력을 높인다.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면 뇌의 공간은 무한대로 넓어진다. 그렇다고 당장 배낭 하나 둘러매고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작은 호기심만은 잊지 말자는 얘기다.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를 잠시 떠올려 보자. 언제나 같은 버스,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똑같은 장소에 내려 똑같은 거리만 보고 다니지 않는가?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어디 딴청을 피울 시간이 있겠냐고 반박하겠지만 내가 항상 보는 곳 말고는 다 별천지다. 가끔 시간이 날 때,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그 별천지를 유람해보자. 뇌는 낯선 거리를 좋아한다. 거리 곳곳을 탐험하면서 이런저런 지리상의 발견을 하면서 뇌에게 감동을 선물하라. 그런 즐거움이 뇌를 단련하여 창의력을 높여준다. 모르는 곳을 걸어다니면 우뇌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일부러 해외여행까지 떠나지 않아도 모르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뇌는 충분히 자극된다.
똑똑한 식습관이 두뇌의 힘을 길러준다. 씹고 또 씹어라. 딱딱한 음식으로 두뇌 활동을 북돋운다. 꼭꼭 씹으면 치매도 예방한다. 혹시 식사를 할 때 몇 번 씹었는지 세어본 사람이 있는가? 슈퍼나 편의점에 가보면 딱딱한 음식은 천덕꾸러기라는 걸 알 수 있다. 과자나 초콜릿도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러워야 인기다.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만 봐도 흰 쌀밥에 햄이나 어묵처럼 씹기 쉽고 부드러운 것이 주를 이룬다. 현대인이 매 끼니마다 씹는 횟수는 약 620회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무려 6배 정도나 더 많이 씹었다고 한다. 그럼 씹는 것과 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 연구에 따르면 18에서 40세까지 12명에게 껌을 씹게 한 뒤 뇌 혈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했더니 씹을 때마다 혈류량이 되뇌의 감각 운동량에서는 25에서 28%, 미각 중추에서는 9에서 17%, 손해 등에서는 8에서 11%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씹기를 중지하면 혈류량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씹을 때마다 되뇌 신경세포가 활발해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더욱이 치아가 좋지 않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제대로 씹지 못한 탓이다. 노령기의 턱의 힘이 약해지면 해마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딱딱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씹는 횟수를 늘리자. 그렇다고 씹는 횟수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식사 시간을 평소보다 배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후다닥 해치우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는 식습관을 들이면 뇌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잠깐의 운동이 잠자는 두뇌를 깨운다. 하루 20분씩 빨리 걷기. 적당한 운동으로 뇌의 혈류량을 늘린다. 운동 명령은 운동신경의 중추인 전두엽에서 내려진다. 실제 뇌 혈류량을 체크해보면 손발을 움직여 라는 명령이 나오기 전에 대뇌 운동신경의 중추에서는 이미 혈류량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뇌는 운동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는다는 말이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에 대한 자극도 커진다. 그러므로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넓적다리를 움직여 걷거나 달리는 운동이 뇌를 단련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최근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량은 어느 정도일까? 하루 20분 정도 빨리 걸으면 뇌가 아주 흡족해한다. 물론 다이어트도 되니 몸도 좋아할 것이다. 산책은 밖으로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꽃이나 나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꽃향기와 거리의 냄새는 후각도 자극한다. 산책을 하면서 눈으로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다면 뇌가 건강해질 것이다.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 날리기. 건전한 놀이로 두뇌 운동을 한다. 머리가 좋아지는 비결은 낯선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일이다. 또한 손동작은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된다. 한때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볼펜 돌리기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피아노를 치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일상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있다. 우리 뇌는 손가락만 움직여도 싱싱해진다. 다만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자극이 반감된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고정되어 버린다는 의미이다. 글자를 입력할 때도 자판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치면 뇌에 자극이 되지만 자판을 보지 않고 칠 만큼 능숙해지면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기억만 사용하는 따분하고 지루한 일일 뿐이다.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라고 마음을 놓는 순간 뇌는 실증을 내며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상시 잘 안 쓰는 손으로 문자를 찍는 등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손에 익지 않아서 엉뚱한 글자를 남발하는 바로 그런 실수가 뇌에는 훌륭한 영양제가 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는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서 뇌에도 많은 자극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게임할 때 뇌세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시각과 운동 중추뿐이라고 한다. 이 또한 게임에 익숙해지면서 뇌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간단한 암산을 할 때 뇌세포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이 뇌 건강을 위해서 뇌에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들 중 몇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